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는 불타는 사막의 한복판. 모래바람이 격렬하게 몰아치는 그 지옥 같은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듯 한 줄기 빛처럼 번쩍이는 도시 철도가 그 험난한 사막을 가로지르며 태양을 뚫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든 것은 바로 뜨거운 열정 상징인 한국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찰스 모건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영국 출신 토목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유럽 전역의 다리, 터널, 철도를 건설했죠. 사람들은 제 지식과 기술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유럽 공학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수세기의 경험을 쌓았죠. 누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은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서 더 이상 의문조차 품지 않았어요. 2013년 어느 무더운 날, 제 책상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중동에서 진행되는 거대한 철도 프로젝트를 돕는 초대장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도 리야드에 거대한 메트로 시스템을 건설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조언을 줄 전문가가 필요했고 어떻게든 제 이름이 그들의 명단에 올랐더군요. 저는 점점 커지는 불신감으로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읽어봤어요. 그들은 176km의 철도 노선, 85개의 역, 70km의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곳 중 하나인 사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기온이 종종 섭씨 50도에 도달하고 모래폭풍이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요. 야심찬 계획이군.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 주의를 끈 것은 참여 기업 목록이었어요. 익숙한 유럽 회사들 사이에 한국의 한진건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은 공학 역사 측면에서 아직 젊은 나라였어요. 그들이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에 대해 뭘 알겠어요? 100년 넘게 철도를 건설해온 프랑스, 독일, 영국의 회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포함시킨 게 틀림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실제 작업은 유럽 기업들이 수행할 거야. 제 오랜 친구인 마르코 벨린이 이탈리아 인프라 전문가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흥미로워 보였어요. 찰스, 이건 지금까지 지어진 것 중 가장 도전적인 메트로 시스템이 될 수 있어. 그가 말했어요. 수락할 거야? 그래야겠지. 저는 런던 사무실 창문 밖으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2주 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의 여름 열기벽 속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기는 활짝 열린 오븐 같았고 즉시 제 셔츠를 땀으로 흠뻑 적셨어요.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니 도전의 규모가 더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누군가 이 용광로에서 복잡한 철도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호텔에서 저는 프로젝트 문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 회사는 4호 6호선 전체 네트워크의 거의 절반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더군요. 그들은 FSLM 건설 방법이라 불리는 것과 극한 열에 대비한 특수 장비에 대한 메모를 포함시켰어요. 그들의 이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보게 될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첫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방은 전 세계에서 온 엔지니어들로 가득 찼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요. 그들의 얼굴을 훑어보던 중 저는 나이에 비해 너무 자신감 넘치는 것 같은 젊은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한진건설의 팀 리더인 이지훈으로 밝혀졌죠. 지훈이 그의 팀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는 제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모래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코팅,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다리 구간을 실내에서 건설한 후 제자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말했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가 마쳤을 때 제가 말했어요. 이런 조건들은 당신이 경험했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열기 자체만으로도 제대로 테스트되지 않은 장비는 망가질 겁니다. 지우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 환경에 맞게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모건 씨, 비슷한 조건에서 우리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국 기술이 유럽인들이 세대를 거쳐 완성한 것과 맞출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가 다음날 첫 현장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어요. 일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흥분했죠. 다른 부분은 제가 신뢰하지 않는 팀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고요. 그리고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비록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작은 호기심의 속삭임이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 공학에 대해 틀렸다면 어떨까요? 30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 프로젝트가 제 공학 기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첫 현장 방문 아침은 무더운 열기와 함께 찾아왔어요. 아침 7시인데도 온도는 이미 35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작업복인 버튼업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었지만 평소 런던에서는 쓰지 않을 챙이 넓은 모자를 추가했어요. 사막의 태양 앞에서는 자존심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 그룹은 호텔 로비에 모였어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르클레르는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마르코는 독일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지훈 씨가 이끌며 함께 도착했어요. 그들은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특수 소재는 열을 반사하고 땀을 빠르게 배출하도록 설계되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모건 씨. 지훈 씨가 작은 인사와 함께 말했어요. 리야드의 미래를 보러 준비되셨나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엔지니어링에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에어컨이 있는 버스를 타고 첫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현대적인 건물들이 사막의 풍경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풍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어요. 평평하고 갈색이며 열기로 아른거렸어요. 어떻게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첫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실이 물리적인 힘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것은 마치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열기가 피부를 누르며 숨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모래는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여기 결국 세워질 곳을 보여주는 몇 개의 표시만 있었어요. 여기가 2호선이에요. 피에르가 초기 발굴 작업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제 팀은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장비 판독값이 화면에 표시된 임시 사무실로 그를 따라갔어요. 수치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 전자 시스템이 이미 과열로 고장났어요. 작업자들은 시키기 위해 30분 후에는 실내로 들어와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일정보다 3일 뒤처져 있어요. 피에르가 인상을 찌푸리며 인정했어요. 열이 우리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더 심해요. 점심 식사 후 저희는 한국 구역을 방문했어요. 차이점은 즉시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현장에는 주요 작업 영역을 덮는 큰 그늘 구조물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제가 본 적 없는 냉각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가장 놀랍게도 저는 이미 완성된 다리 부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아요. 일주일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어요. 다리 부분은 근처 공장에서 만들어진 다음 조립을 위해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는 특수 장비에 의해 위치로 이동 중인 다리 데크의 거대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55m 섹션은 오늘 설치될 거예요. 전체 과정은 일반적인 30일 대신 7일이 걸려요. 저는 뭔가 잘못된 점, 생략된 부분을 찾고 싶었지만 저희 훈련된 눈에는 오직 품질 좋은 작업만 보였어요. 한국 팀은 모래를 견디도록 모든 장비에 특수 코팅을 했어요. 그들의 전자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이중 냉각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 환경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것 같았어요. 언급하신 FSLM 방식이 뭔가요? 제가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도 전문적인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지훈 씨는 그것이 공장 표준화 대형 모듈의 약자라고 설명했어요. 구성 요소를 통제된 공장 환경에서 건설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은 혹독한 날씨, 노출을 줄이고 정밀도를 향상시켰어요. 우리는 극한 환경의 프로젝트를 위해 이것을 개발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전통적인 방법은 여기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루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유럽 구역은 이미 일정에 뒤처지고 있었고 한국 팀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링 우월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메모를 검토했어요. 저는 유럽 엔지니어링이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리야드에 왔어요. 이제 단 하루 만에 의심이 생겼어요. 저는 하루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상기시켰어요. 분명히 프로젝트가 계속됨에 따라 유럽 방식의 경험과 철저함이 빛을 발할 거예요. 한국인들이 지금은 빠를지 모르지만 건설은 단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본 것들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들의 준비, 특수 장비, 사막 건설의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 그런 모든 것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생각을 나타냈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에어컨 소리가 배경에서 윙윙거리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제가 평생 신뢰해 온 방법들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면 어떨까?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찰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건설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이 든 엔지니어를 위한 새로운 교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14년 4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사막의 봄은 우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져왔어요. 대부분의 날 온도계는 45도 이상을 보여줬어요.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제 폐를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매일 현장 방문해서 저는 여러 건설 구역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유럽 구역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 장비는 열을 잘 견디지 못했어요. 전자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금속 부품들은 열에 팽창하여 기계가 막히게 했어요. 그리고 모래 등 작은 모래 알갱이들은 아무리 잘 밀봉해도 모든 곳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피에르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찰스, 우리는 또 하루를 잃었어요. 센서가 다시 고장났어요. 이번 달에만 3번째예요.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프랑스 팀은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최소한 3주가 필요할 거예요. 이미 뒤처진 그들의 일정은 더욱 밀릴 거예요. 같은 날 오후 저는 한진의 4, 5, 6호선 건설 구역을 방문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믿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터널 보링 머신은 놀라운 속도로 지구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42m. 이는 세계 어디서든 보링 머신이 달성한 것보다 5m 더 많은 거리였어요. 처음에 저는 그 숫자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틀림없이 그들은 잘못 측정하거나 안전에 관한 지름길을 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들의 작업을 확인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더 나았어요. 저는 거대한 발굴 현장의 가장자리에 서서 한국 작업자들이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지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특별히 설계된 장비는 유사한 유럽 기계들이 몇 시간 전에 고장났을 때도 계속 작동했어요. 저는 내면에서 전문적인 존경심과 개인적인 불편함이 이상하게 섞인 감정이 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유럽 엔지니어링의 우월성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제 눈앞에서 도전받고 있었어요. 증거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한국 팀은 측정 가능한 모든 방식 속도, 효율성, 신뢰성, 심지어 품질에서도 우리를 능가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전환점은 특히 어려운 날에 왔어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밤사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 모든 것을 미세한 먼지층으로 덮었어요. 유럽 구역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기계는 덮여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그들의 숙소로 돌려보내졌어요. 모든 것을 청소하고 재시작하는데 며칠이 걸릴 거예요. 호기심에서 저는 한국 구역을 확인하러 운전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장비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보호 커버가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했어요. 지훈이 저를 현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어왔어요. 오늘 이곳에서 모건 씨를 보게 되어 놀랐어요. 그가 보호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에너지와 결단력을 보여줬어요. 누군가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 놀랐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나요? 지훈은 그들의 AI 적응형 센서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의 정적 시스템과 달리 그들의 것은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학습하고 조정할 수 있었어요. 센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자체 재보정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자존심이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한국 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전문적인 책임감은 제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네.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보고 싶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지우는 저에게 그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그 기술은 제가 엔지니어로서 30년 동안 본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센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경 조건에 기반하여 감도를 조정했어요. 모래 레벨이 증가했을 때 시스템은 자동으로 여과 매개 변수를 수정했어요. 우리는 몇 달 동안 우리 구역에서 이것을 사용해 왔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이것은 센서 고장을 88% 줄여요. 원하신다면
귀하의 구역에도 이것을 구현할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로질러 스크롤되는 데이터를 봤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것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동안 그들의 시스템은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차로 걸어 돌아가면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가정에 진정으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만약 유럽 엔지니어링이 항상 최선의 접근법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런 극한 조건에 더 나은 해결책을 개발했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은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은 단지 제 전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의 제 정체성에도 도전했어요. 누가 엔지니어링 세계를 이끄는지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이 사막의 시련 속에서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호텔 방에서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저는 모든 프로젝트 구역에 걸쳐 한국 센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권고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과소평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것은 변화를 의미할 거예요. 단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프로젝트 중간 검토 회의는 6월에 프로젝트 본부의 큰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리야드 메트로에 관련된 모든 회사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긴장했어요. 제가 말해야 할 내용이 유럽 동료들에게 인기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은 에어컨 때문에 춥더라고요. 밖에 타는 듯한 열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정장을 입은 임원들, 지친 눈을 한 엔지니어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죠. 모두 일부 구간은 일정보다 뒤처진 반면 다른 구간은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말할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모든 구간의 진행 상황을 비교한 간단한 차트였죠.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진의 구간은 일정보다 88% 앞서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구간은 뒤처져 있었고 일부는 상당히 심각했죠.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1, 2, 3구간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극심한 열기와 모래가 예상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한편 4, 5, 6구간은 일정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고 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제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면서요. 저는 모든 구간에 한국 센서 기술을 도입할 것을 권장해요. 또한 3구간의 일부를 한진팀에게 재배정할 것을 제안해요. 회의실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고 마르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유럽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방금 한국 엔지니어들이 원래 유럽인들에게 배정되었던 작업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회의 후 여러 동료들이 말없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유럽 방식이 가장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불문율을 깨버렸거든요. 오직 지훈만이 제게 다가와 그날 늦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됐어요. 둘 다 말을 조심스럽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바뀌었어요. 지훈은 자신의 교육에 대해 말했어요. 일부는 한국에서, 일부는 미국에서 받았다고요. 그는 한국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설명했어요. 전통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혁신하거나 실패해야 했다고요. 한국에서는 유럽 엔지니어링을 정말 존경해요. 그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의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 중일 때 놀라운 구조물들을 지었죠. 하지만 존경한다고 해서 그냥 복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새로운 문제에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죠. 저는 제 초기 경력에서의 이야기,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 배웠던 교훈들을 나누게 됐어요. 대화는 몇 분에서 몇 시간으로 이어졌죠. 태양이 질 무렵 지훈이 저에게 깊이 와닿는 질문을 했어요. 오늘 왜 우리 기술을 추천하셨어요? 분명 어려웠을 텐데요. 저는 리야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더 잘 작동하니까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보다 더 중요하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깨에서 무게가 들어올려지는 느낌이었죠. 수십 년 동안 저는 유럽 엔지니어링이 항상 선두에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다른 접근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로젝트 이사들에게 더 급진적인 제안을 했어요. 유럽과 한국 엔지니어들로 혼합팀을 만들어 모든 구간에서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일정 압박이 너무 커서 잠재적 이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몇 주 안에 새로운 체제는 누구의 예상보다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내열 기술과 혁신적인 건설 방법을 공유했어요. 유럽 엔지니어들은 구조적 안정성과 장기적 내구성에 대한 지식을 기여했죠. 함께 우리는 어느 그룹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방법을 배우는데 며칠을 보냈어요. 장비를 모래로부터 보호하는 그들의 특수 폴리머 코팅, 극심한 열기에서도 전자장비가 작동하게 하는 이중 냉각 시스템,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AI, 센서들. 이것들은 단지 작은 개선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엔지니어링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죠. 그 대가로 저는 시간에 따른 재료 스트레스, 승객 편안함을 위한 진동 관리, 그리고 수십 년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했어요. 제 경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혁신을 보완했어요. 어느 저녁, 사막 위로 태양이 지는 동안 새로 완성된 트랙 구간에 서 있을 때 지훈이 제게 합류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건 씨. 그가 우리의 작업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바라봤어요. 저는 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던 것이 기뻐요. 그날 밤 프로젝트 일지를 쓰면서 저는 리야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건설은 단지 지하철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두 엔지니어링 전통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고 둘 중 어느 하나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개통식 날은 완벽한 사막 날씨였어요. 맑은 파란 하늘과 다행히도 공사 기간 동안 겪었던 것보다 시원한 온도였죠. 저는 메인 역 입구 근처에서 지훈 씨와 함께 서 있으면서 긴장하며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중요한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왕세자,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회사의 대표자들이요. 예정보다 3개월 앞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 앞에 완성되어 서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 위치한 최첨단 메트로 시스템이었죠. 역 자체도 아름다웠어요. 햇빛이 세심하게 설계된 지붕을 통해 들어와 하루 종일 바닥에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플랫폼은 넓고 편안했고요. 아랍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승객들을 명확하게 안내했어요. 모든 것이 외부 온도가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해도 사람들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왕세자가 리본을 자르고 공식적으로 첫 노선을 개통했을 때 박수 소리가 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 경력에서 경험한 적 없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건 그냥 또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무언가였죠. 해냈네요. 지훈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 해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함께요. 첫 기차가 정확히 예정대로 도착했어요. 조용히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죠.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과 편안한 좌석이 있는 현대적인 내부를 보여줬어요. 왕세자와 그의 수행원이 의식적인 첫 탑승을 위해 승차했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어요. 방문객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이 시스템이 매일 360만 명을 운송할 수 있으며 붐비는 시간대에는 90초마다 기차가 도착한다는 점이었어요. 더 인상적인 것은 극단적인 사막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저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 옆에 앉게 되었어요. 한때 자신들이 철도 공학의 유일한 진정한 권위자라고 여겼던 나라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제게 우리가 사용한 한국 기술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이중 냉각 시스템이 전자부품과 어떻게 작동했나요? 프랑스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정말로 모래가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특수 코팅을 개발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독일 동료가 질문했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유럽과 한국 팀 간의 협력이 어떻게 둘 중 어느 쪽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는지 설명했죠. 말하면서 저는 리야드에서의 첫날 이후로 제 관점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2달 후 저는 더 놀라운 위치에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도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단에 서서 발표하고 있었죠. 청중은 1세기 이상 철도를 건설해온 나라들의 엔지니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우리가 리야드에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왔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단지 메트로 시스템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도전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혁신과 유럽의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온 얼굴들이 보였어요. 한때 한국 기술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을 엔지니어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공학의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더 이상 어떤 한 나라나 전통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래는 협력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출처에 관계없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요. 제 연설 후 많은 엔지니어들이 질문과 협력 요청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들을 한진의 대표자들에게 안내했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봤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지훈 씨는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있는 쿠션에 앉아 접시 뒤에 접시가 우리 테이블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가 전에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맛있다고 느낀 음식들이었죠. 다음엔 뭘 하실 거예요? 지훈 씨가 우리가 식사를 마치며 물었어요. 저는 리야드 이후 제 인생의 변화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와 전통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도전적인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글로벌 이노베이션 파트너스라고 불러요. 지훈 씨는 승인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첫 고객은요. 3가지 주요 프로젝트예요. 인도네시아의 홍수 통제 시스템, 캐나다의 고속철도,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다리예요. 모두 혁신과 경험이 모두 필요한 도전적인 조건을 가진 곳들이죠. 저는 국가와 대륙을 넘어 집으로 비행하면서 제가 겪었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어떤 나라들이 공학적 우수성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제 믿음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리야드에 도착했었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떠났어요. 저는 이제 제 사무실 벽에 리야드 메트로 레일의 작은 조각을 걸어두고 있어요. 그것은 제게 사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매일 상기시켜줘요. 진정한 우수함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스승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위대한 공학은 우리가 짓는 구조물이 아니라 다른 사고방식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 데 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